자, 지금 정책이 지금 바뀌어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정책이 이제 계속 지금 완화가 되고 있잖아요. 시장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이 바로 집 살 기회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쪽 상권이 먹자골목 쪽으로 이제 입점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뭐 사람들도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임대료가 비싸다 싶으면 공실로 계속 오래 갔다가 점점 임대료가 조정되면서 하향 안정화되면서 임차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면서 상권이 자리 잡히는 이런 패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검단 신도시 임대료 비쌉니다. 비싼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서울에서도 뭐 깜짝깜짝 놀라시니까요. 비싼데 지금 여기 현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다 감안하고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안 빠지는 데는 진짜 안 빠져요. 계속 안 빠지고, 안 빠질 것 같은데 근데 그 자리가 또 빠지더라고요. 뭐 임대료를 싸게 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막상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자리를 그 임차인분은 거기를 되게 좋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프랜차이즈 업종이 이제 최하 평수가 있어요. 뭐 2층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다. 그러면 최하가 50평이다. 그러면 이제 50평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평 나오는 자리가 없다 보니까 들어가신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싫으면 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오고 계시다는 거. 중심 상권 지역 기준으로 상권들이 작다 보니까 금방금방 차는구나. 그리고 지금 상가는 분양이 거의 안 되고 있고, 기존에 분양했던 상가들도 선임대가 맞춰질 때 수익률이 굉장히 높지 않으면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금리가 무섭긴 하다, 여기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초반에 오픈하고 그러면 웨이팅하고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 주기가 좀 많이 짧아지긴 했다. 이제 여기 확실히 느껴지는 게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상가들이 이제 비싼 업종들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공실이 있고 그리고 뭐 비싼 업종들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지나면 상가들 들어오기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어느 정도 좀 지나면 이제 여기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상가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좋은 자리라고 하는 자리 있잖아요. 먹자골목에서 뭐 A급 자리, 뭐 아니면 뭐 아파트 마주보는 자리에서 A급 자리, 이런 것들은 점점 구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검단 신도시 자체, 이제 신도시 자체의 권리금은 거의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굉장히 작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월세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임차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쉽지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권리금이 검단 신도시 말고 검단 구도심 있죠. 검단 구도심 쪽이 오히려 권리금이 더 센 것 같아요. 임대료는 훨씬 적은데 그쪽에 권리금이 더 훨씬 센 것 같아요. 구도심인데도 한 80% 정도? 그 정도만 차도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권리금이 천차만별입니다. 몇 억씩 붙는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냥 지금 현재는 권리금이 없다시피 하잖아요. 없는 거에서 뭐 비싸면 3천? 이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에서 유지하거나 아니면 좀 더 높이 올라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임대료가 바로바로 빠질 것 같진 않아요.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이유가 이제 금리가 비싸다 보니까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윤이 거의 안 남거나 오히려 적자거든요. 임차를 맞춰도 금리가 높아서. 그러니까 대출을 보통 이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한 70%까지 나와요. 대신 이제 RTI 수치라고 이제 월세 임대차 계약한 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걸 이제 5%에서 한 5.5% 선? 그렇게 맞췄어도 60에서 70% 정도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아마 작년에서 올해 초 정도, 그 정도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 임대사업자 그렇게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 없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금리가 높아지면서 RTI 수치가 한 6% 돼도 대출이 별로 안 나와요. 은행에서 이제 깎아버리는 거죠. 금리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그 감정평가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받는, 임차인이랑 계약 안 하고 은행 자체 감정평가로 받는 임대사업자 대출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금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싸게 임차를 줬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아마 거의 돈이 안 남거나 오히려 이자를 더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분들도 검단 신도시에서 꽤 있을 겁니다. 수익률이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수익형 부동산의 매력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임대인들도 버티기 힘드시고, 그리고 공실이 계속 되고 그러면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싸게 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못해도 이제 최소 2년 계약 정도로 하시거든요. 상가 여기 임대차 같은 경우엔 뭐 1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이제 2년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결국에는 임차인이 더 이득이에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금리를 더 내고 나한테 남는 이윤이 없다면 임차인이 이득인 거죠. 한 임대사업자 기준으로 받았을 경우 60에서 70% 받았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땐 임차인이 현재 지금 더 이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임대료가 조정이 들어가면 거기는 들어가시는 걸 권합니다. 물론 자리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면 뭐 생각해 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상가 임대차 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월세를 받으면 거의 이자 다 냅니다.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수익률 되게 괜찮았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되니까 임대사업자를 또 따로 냈는데 그것도 이제 맞췄는데 그것도 보면 별로 안 남아요. 요즘 조건이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상가가 이제 대출이 규모가 좀 커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8억짜리를 샀어요. 그러면 만약 70%를 받았어요. 5억 6천이죠. 그럼 이제 그 5억 6천 원금에서 그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은행마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뭐 다 그러는 건 아닌데 그런 은행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딱 보면 대출을 더 해준다고 해도 70%까지 맥스로 해준다 그래도 RTI 수치라고 임대차 계약서에 상에 나온 그 월세, 보증금이랑 월세 그것도 굉장히 수치가 중요하고 그리고 70% 맥스로 받는다고 해도 원금이랑 같이 상환해야 됩니다. 그런 은행들이 덜어 있어요. 아니면 뭐 이자를 만약에 내더라도 그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임대사업자만 내는 걸로 해가지고 근저당 설정이 좀 부족하게 대출이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 상가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고 조건이 좀 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가냐 저도 잘 모르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옛날에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그 옛날에 제가 있던 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계속 천정부지로 막 계속 올랐거든요. 그때 임대인들의 그 콧대가 하늘을 찔렀죠. 근데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임차인들이 또 구매를 하시고 가격을 조정해가지고 하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러니까 임차인분들이 집을 막 사고 싶어 하시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임대인들한테 언제까지 계속 오를 수 없다. 결국에는 조정 온다. 조정이 안 올 수가 없다. 조정이 왔잖아요.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상가가 지금 금리가 계속 높잖아요. 금리는 또 조정이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또 조정이 오면 그때 되면 또 분위기를 또 반전을 시킬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상가가 뭐 다 팔리느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팔릴 자리만큼은 다 팔리지 않았나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후에 나오는 상가들 그것들은 비싸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금리가 높아가지고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를 이번에 다 이제 보셨기 때문에 추가로 나오는 상가들이 얼마나 거래가 될지는 예상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난 구매하겠다. 나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출을 풀 맥스로 받아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전보다는 더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뭐 재미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 하나를 촬영할 때 편집을 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촬영하면서도 또 이제 시간을 들이고 컷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말을 연결을 붙이는 거거든요. 편집을 하면서 그 과정도 있고 그리고 촬영도 하면서 또 편집도 하고 이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만드는 게 영상 편집을 하면서 업로드를 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거의 실전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책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솔직히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제가 여태까지 경험을 해오면서 저도 투자를 하고 저도 집을 사봤고 제가 직접 이제 임차도 줘보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새로운 사장님들이랑 또 계약도 하면서 이것저것 경험한 것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분위기라든지 그런 거는 일반인들보다는 제가 그래도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눈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전화를 주십시오. 오늘 영상은 제가 주저리 많이 떠들었는데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 꼭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